인도사 무굴 제국.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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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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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바브르가 무굴 제국을 건국하고 시간이 흘러 아크바르 황제가 즉위합니다. 아크바르 황제는 통일 정책을 펼치는데 이로써 인도 북부가 통일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중앙과 지방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죠. 아크바르 황제는 안정적인 지방 통치를 위해서 종교 관용책을 시행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토 내에 있는 다양한 종교를 인정했죠. 이슬람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관리로 등용했고요. 이슬람교인과 힌두교인이 결혼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또한 지즈야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것은 이슬람교인이 아닌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종교적 차별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폐지시켰습니다. 이로써 아크바르 황제는 무굴 제국 전국의 지방 통치를 안정화시켰죠. 뿐만 아니라 만사부다리 제도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지방에서 귀족들이 전쟁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세팅해놔라 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모든 귀족을 등급으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등급별로 나뉘어진 귀족에게 각각 등급에 맞는 병사를 배정하고 귀족들은 이 병사를 데리고 행정 업무와 군사 업무를 시행하죠. 이것이 만사부다리 제도입니다. 아크바르 황제 다음으로 시간이 흐른 다음 아우랑제부 황제가 즉위합니다. 아우랑제부 황제는 영토 확장을 굉장히 넓게 했는데요. 인도 남부를 대부분 점령할 정도로 크게 무굴 제국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는 최남부 지역과 스리랑카 섬을 제외하고 하나로 통일되었죠. 그런데 아우랑제부 황제는 앞서 아크바르 황제와는 다르게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더 이상의 종교적 관용은 안 된다면서 오로지 이슬람교만 믿을 것을 강요했죠. 이것을 위해 지즈야라는 종교 차별 세금 정책을 부활시켰고 힌두교 사원들을 모조리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종교가 다른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아우랑제부 황제가 죽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종교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크교도의 반란, 그 다음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분쟁, 반란들은 무굴 제국을 지방 분권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지방 곳곳에서 민족에 따라, 종교에 따라 다른 여러 왕국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무굴 제국은 힘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그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서양 열강, 서양 강대국들이 인도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침략하기 시작했고요. 이때가 1600년입니다. 그 뒤 68년에 프랑스 동인도 회사가 오면서 인도를 침략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1757년 영국군이 벵골 지역을 공격합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인도 벵골군이 영국군과 싸우는데 이때 인도 벵골군을 도와줬던 게 프랑스군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 전투에서 승리만 한다면 인도에서 영국을 내쫓을 수 있는 또 프랑스가 인도 지역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래서 인도 벵골군을 도와줬던 겁니다. 영국과 인도 벵골군, 프랑스군의 연합이 싸운 전투, 이 전투를 플라시 전투라고 합니다. 이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군이 승리하면서 프랑스는 인도에서 벗어났고 영국이 오롯이 인도를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이 전투 이후 벵골 지역의 통치권과 세금 징수권을 획득했고요. 이후 영국은 이곳을 거점으로 본격적인 인도 침략을 시작했죠. 당시 무굴 제국 상황은 이렇습니다. 민족, 지역, 종교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여 세력이 여기저기 찢겨나갔죠. 그러다 보니 영국군의 침입을 방어하기 어려웠고 결국 영국은 인도를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경제 침탈이 심했는데요. 영국은 면화, 아편, 차를 인도에서 재배하기를 강요합니다. 어렵게 인도에서 면화와 아편과 차를 재배하면 영국은 인도에게 싼 가격에 수출하라고 강요를 했죠. 이로써 영국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면화, 아편, 차를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자신들이 만든 면 제품을 인도에 수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인도에게 이 면 제품을 꼭 수입하도록 강요했죠. 이런 식으로 영국은 철저히 인도를 통해 수많은 이익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가 저항하기 시작했고 영국은 동시에 침략 전쟁을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마이소르 전쟁, 마라타 전쟁, 시크 전쟁이 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왕국들이 이 영국군과 맞서 싸웠지만 결국 왕국들은 멸망하고 영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쟁이 실패로 끝나면서 인도의 무굴 제국은 영국 동인도 회사에 종속당하게 되었고 이로써 인도는 식민지가 되어갑니다. 영국에 종속당한 인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양인의 인도인 인종차별과 종교적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인도인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고 이 와중에 세포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를 위해 일하는 인도인 용병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포이 세력이 점점 많아지던 도중 어떠한 소문이 인도인 사이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에 의하면 세포이가 사용하는 탄약 주머니에 소, 돼지 기름이 발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탄약 주머니라는 것은 총을 쏘기 전에 이 탄약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어서 총을 쏘기 전에 이 주머니를 입으로 뜯어서 총에다가 탈탈 털어넣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으로 뜯어내야 되는 이 탄약 주머니에 소, 돼지 기름이 발려있다. 이것은 인도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는 소, 돼지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 소문에 분노한 인도인, 세포이들은 영국에 대항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포이 항쟁입니다. 세포이 항쟁이 발생했고 이것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는 이를 이용해 인도 민족운동으로 발전 전개시키죠. 인도의 각 계층이 참여하면서 인도 민족운동 세력은 커져갔고 이윽고 이 운동 세력은 수도 델리를 점령하며 영국군을 몰아내고자 했죠. 결국 영국군이 나서서 세포이 항쟁군과 인도 민족운동 세력을 진압하고자 했고 결국 이 전투에서 영국군이 승리하면서 인도인들은 영국에게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후 무굴 제국 황제를 폐위시키고 무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동인도 회사를 해산한 이후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는 것을 시행하죠. 인도 통치 개선법이란 이렇습니다. 인도는 대영 제국의 소속이다. 따라서 인도는 영국 여왕의 통치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왕은 곧 영국의 여왕이라. 바꿔 말하면 영국의 여왕은 곧 인도의 왕이니 영국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이 내용이 인도 통치 개선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1877년 무굴 제국을 대신하여 인도 제국이 시작됩니다. 물론 인도 제국의 왕,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영국의 완전 식민지가 됩니다. 인도사 무굴 제국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